2010년 11월 우리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할 주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계 무대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불과 2세대 만이다.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한 단계 더 큰 도약이 필요한 이때, 우리의 다음을 대비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바다를 미래 성장 동력의 보고로 판단하고 발빠르게 바다를 개척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그랬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럽 대륙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이킹이라 불리웠던 노르만족 역시 바다를 장악했기에 한 시대를 군림할 수 있었다. 중세를 넘어 근대에 들어서도 이는 변함이 없었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다를 개척해 대항해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바다를 지배해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손꼽힌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쪽빛 바다. 그림 같은 다도해를 품에 안고 있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다. 통영은 볼거리도 참 많은 곳이다. (21세기를) 체험하는 인공섬 동경만 임해부도심은 해양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경의 중심지에서 6km 벗어난 곳에 동경만을 매립해 만든 오다이바, 일명 임해부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전혀 없는 해양 신도시다. 오다이바는 본래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코 시대에 바다를 통한 외부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도쿄만 동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포대를 쌓고 방어기지를 세운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에도 시대의 이 오다이바는
포대가 세워진 조그마한 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도쿄도가 새로운 임해 부도심을 이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신도심의 장점을 따와 건설공사에 착수해 기존의 조그맣던 여러 섬들을 매립해 하나의 커다란 인공섬을 만들었고, 새로운 관광과 상업 기능이 갖추어진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東京がですね、一極集中で大変、事務所スペースが足りなくなったものですから、新しい副都心を作ろう、7番目の副都心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交流とにぎわいのあるゾーン、2番目にですね、青海地区、青海地区はですね、業務商業施設ゾーンということで、情報通信網を中心とした産業の誘致を図る場所です。それから有明地区、3番目は有明地区なんですが、こちらは国際交流ゾーンということで、東京ビッグサイトという巨大な展示場を中心とした国際交流ゾーンを作ってあります。それから4番目に有明北地区のゾーンは住宅ゾーンです。ここに約3万戸の住宅を建設して都民が住めるような街にしようというのが基本的なコンセプトです。네 개 지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임해 부도심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 하지만 오다이바, 임해 부도심을 만들고자 했던 초창기만 해도 반대가 대단했다고 한다. 町ができた当初は大変厳しい批判を受けました。例えばですね、空気を運ぶゆりかもめというふうに批判されました。空気を運ぶゆりかもめというのは人が誰も乗っていないゆりかもめという意味です。 하지만 오다이바가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는 유미카모메가 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가 되면서 인공섬 오다이바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私たちがここに業務の中心を置いたのは、ウォーターフロントにあるニューヨークのマンハッタンを夢見ていました。そこは文化、芸術、金融、産業、住宅、観光といういろいろなものが複合的にできている土地であります。私たちはここに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住宅、あるいはインテリジェントビルというものを盛んにしたいと。 올해로 개발한 지 14년이 되는 임해 부도심. 일본 경제의 버블 시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일본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観光収益という収入という意味ではですね、年間4000万人の人がこの林客都市に来場しますから、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の来場者数よりも多い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林客都心は東京のというか日本の一つの観光スポットとしてですね、成功した事例だと思います。 오다이바에는 여러 관광지들이 많아서 이를 다 둘러보려면 반나절 정도는 잡아야 가능하다. 레인보우 브릿지 주변으로 야경도 수준급이며 메가웹, 선박박물관, 팔레트타운, 비너스포트, 후지TV 스튜디오, 오다이바 온천의 명소인 에도온센 모노가타리 등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레인보우 브릿지는 2층으로 만들어진 다리로 위에는 수도 고속이 지나고 밑에는 일반 도로와 전철이 다니게 되어 있는 조교로 전철을 타고 달리면 스타워즈의 우주선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느낌을 준다. 다리를 건너 부도심의 중심 부분을 통과하여 종점인 아리아케까지는 약 25분이 걸린다. 전철은 고가도로로 만들어 그 위를 달리기 때문에 전망이 좋고 편리한 신교통 시스템이다. 국제컨벤션센터는 1995년 11월에 준공하여 실질적인 오픈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명 빅사이드로 불리어지는 국제전시장의 이미지는 신기루가 떠오르는 듯한 환상성과 바다에 동화된 자연관을 중시한 공간이라고 설계회사 측에서는 말하고 있다. 임해 부도심, 오다이바를 방문해 새로운 해양도시의 가능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모두가 다 비관적이었던 건설 당시와 달리 세계적인 관광지와 활발한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임해 부도심에 대한민국의 관심도 뜨겁다. この林客都心はですね、もっともっと交通網、アクセス網を重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新たにですね、幹線道路を都心と結ぶ幹線道路を建設して、都民の方がスムーズに林客都市に来れるようにですね、連絡橋を作ったり、新たな道路を作ったり、今計画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데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한다. 뭐든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오다이바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오다이바에서는 청소차를 찾아볼 수 없다. 각 건물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하에서 압축해 도시 밖으로 빼낸다. 도시 전체의 냉난방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한다.
제작진은 오다이바를 돌아보며 일본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계획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섬, 도쿄 이메 부도심은 그렇게 탄생된 것이다. 석양이 지면서 대도시 동경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가리고 보이고 싶은 부분만 드러낸다. 도시는 조명의 빛을 받아 꿈의 도시로 변하고 시내와 부도심을 연결하는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이름만큼이나 화려하게 변신한다. そうですね、観光産業というのは一番大事なのは真心をこもったサービスが提供できるか、おもてなしの心をお客様に伝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か、そういったのにあ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世界中の人が臨客都市に来て、ああよかったなと満足を持ってですね、お借りいただけるようなサービスの提供を継続してやっていくんだと思います。 21세기의 인공섬 도쿄 이메 부도심. 국제경제활동 거점 지역, 국제화, 정보화에 대한 첨단 거점 지역으로 특성화해 개발한 이곳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우리는 이곳에서 해양 신도시의 무한 가능성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왔다. 도쿄 오다이바에서 1시간 30분이 걸려 제작진이 찾은 곳은 바로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항구도시 요코하마. 1859년 개항한 이후 요코하마항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이 입지하는 공업, 산업도시로 발전해왔다. 특히 개이힌 공업지대를 지지하는 공업도시로 새로운 특색을 부과하면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창조도시 요코하마는 도시 특유의 개성을 매력으로 디자인하고 있어 해양도시의 세계화에 기여하면서 요코하마만의 도시 디자인은 세계 도시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항구라는 역사적 개성은 산류돼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철칙에서 비롯됐다. でその様子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お手元に資料がありますけど、このような写真がありましてですね、ランドマークタワーから、海の方に向かって、低くなっている。つまり海から遠い建物でも海が望めるということで、風も爽やかに通り抜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これがみなとみらいのスカイラインを作っている、一つの要素にな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ようなことも特徴だと思います。 미래의 항구 혹은 항구의 미래라는 뜻의 미나토 미라이 21은 요코하마가 가진 항구라는 특성을 개발한 항구 프로젝트다. 도시의 창고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매립지를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심을 탄생시킨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라인 규제를 엄격히 해 누구도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요코하마시는 도시로서의 자립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나토 미라이 21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과 함께 종합적인 도시 만들기를 1960년대 말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1971년 일본 최초로 시 행정부서 내에 도시 디자이너가 배치된 도시 디자인 전문팀을 설치했다. 도시 디자인 전문팀은 1982년 도시 디자인실로 발전했으며 37년간 4명의 사장을 거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요코하마 경관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 요코하마는 미나토 미라이 21이라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연간 4,200만 명이 찾는 활기찬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미래항구 21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みなとみらい事業を考えたのが40数年前なんですよ。その頃の横浜っていうのは人口ばっかりがどんどん増えてる東京のベッドタウンのような街だったんですね。でそれではいかんということで、横浜は横浜なりの個性を持った、誇りを持てる街にしよう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考えまして、そ
それで当時ですね、歴史的に横浜の都心っていうのはこう分担をされてて2つにこう分かれてたんですね。でこれだと都心の一体化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間にあるみなとみらいの場所をですね、ここを活用して都心を一体構造にしよう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でそれはただ単にその構造の話ですけれども、実際にはその場所にですね、横浜市民が東京まで働きに行かなくていいような、そういう働く場を作ろうというのが狙いの一つです。 1980년대 요코하마는 취업자의 4분의 1 이상인 65만 명이 인근 도쿄로 출퇴근했다. 직장인들이 도쿄에서 문화생활을 비롯한 각종 소비활동을 벌이는 사이 요코하마는 배드타운으로 바뀌고 있었다. その頃はですね、港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市民が自由に近づける場所じゃなかったんで、それを近づける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ですね作りにしよう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目標にして、この事業をやり始めた、それが目的でございます。 여기에다 요코하마 도심은 요코하마역과 간나이 지역을 미쯔비시 중공업 조선소와 다카시마 보드 등이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양적 팽창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쿄의 비싼 땅값에 허덕이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소비활동을 요코하마로 끌어들이고 조선소와 부두에 가로막혀 기형화된 도시를 바로 돌려놓자는 것이 바로 미나토 미라이 21의 개발 초기 모토였다. 이렇게 탄생한 건물이 일본 최고의 건물인 296m 높이의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요코하마 은행 본점, 요코하마 국제회의장, 미쯔비시 중공업 요코하마 빌딩, 니세이 요코하마 빌딩, 퀸즈 스퀘어 요코하마, 요코하마 미디어 타워, 전시홀 등이다. 이 밖에도 코스모 월드와 아카렌가 창고, 니온마루 메모리얼 파크, 도크야드 가든, 오산바시 터미널 등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요코하마로 돌리게 만들었다. 実は横浜はですね、その40数年前に考えた時から実はずっとそれがですね昼間の方が少ないんです。それは努力してもいまだにまだ昼間の人口の方が少ない。でこれはじゃあ横浜だけの現象かっていうと、実は日本ではですね非常に特殊な現象でして、東京を中心として東京から30キロ圏に100万人クラスの大都市が3つ4つあるんです。でそれを調べるとですね、その全てが実は夜間人口の方が多いんです。東京の吸引力というのはみんな努力してもまだまだ強い。やはり政治経済の中心、日本の首都ですから、それだけやはり人を集める力があると。 일본의 항만은 우리와 달리 지방정부의 관리 아래 있지만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비대지기만 하는 도쿄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만 1조 9,700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요코하마시는 성공적인 재개발이라 자평하고 있다. 창조도시 요코하마가 세계적인 해상신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我々はですね、この20数年街を作るだけじゃなくて、その街をより魅力的にしていくにはですね、やっぱり普段の努力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みんながやはり共通に思ってましたので、その街をですね作るだけじゃなくてどう育てるか、どう維持しよりいいものにしていくかという活動が大事だと、そういう活動を不断に続けている街だというのがやっぱりもう一つの大きな特徴だと思います。 프로젝트의 이름에서도 보여주듯이 항구의 기능을 이뤄가는 요코하마를 21세기 미라이의 항구도시 미나토로 재도약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따뜻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계절. 남반구에는 눈부신 태양이 가득하다. 넓은 땅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호주는
세련된 도시의 멋과 대자연이 주는 웅장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호주의 해안선은 5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 있으며 만여 개의 비치들과 이어지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Sydney is not the capital of Australia, but it's certainly the most recognised international city in Australia. And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at. Firstly, it's undoubtedly the location of Sydney in probably one of the most beautiful harbours in the world. 호주 인구의 85% 이상이 해변에서 50km 이내에 살고 있을 만큼 해변은 호주를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시드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답게 볼거리가 풍성하다. 시드니는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답게 고전적인 건축물들이 현대적인 감각과 조화를 이룬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거리와 아름다운 자연, 시드니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해양 도시다. And more importantly, why tourists are interested in coming to Sydney is because it is a very dynamic and exciting city that is very well known around the world, and that's the main reason why I think people want to visit here. 시드니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눈부신 바다와 어우러진 하얀 지붕이 만들어내는 풍경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하버 브리지는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항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싱글 아치형 다리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다. 시드니 시내 교통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시드니 항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시드니의 야경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유람선 투어.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항구의 풍경을 크루즈에서 함께한다면 금상첨화다. Every attraction in the city just nearby the waterfront, and this afternoon we had a cruise, a tour of 2 hours in the harbor. 제작진은 호주에서 제일 큰 유람선 회사인 캡틴 쿡 선상 크루즈를 찾아 크루즈 관광에 대해 알아봤다. 하버 크루즈는 이 아름다운 시드니 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크루즈를 하시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게 1시간짜리 크루즈건 2시간짜리건 혹은 뭐 디너 크루즈건 상관없이 하버를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아주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런 것이 보람이 됩니다. 40년이란 역사를 가진 캡틴 쿡 선상 크루즈는 매일 25가지 종류로 크루즈를 운항하고 있다. 커피 크루즈, 런치 크루즈, 디너 크루즈 등 단순한 크루즈 관광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까지 함께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매일 200~300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캡틴 쿡 선상 크루즈는 연간 75만에서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호주 시드니 달링 하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레저와 위락의 중심지다. 달링 하버의 재개발 사례는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해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달링 하버는 2006년 약 2,500만 명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4,000명이 넘는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달링 하버에 막 나온 거거든요. 시드니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여기가 첫인상인데 일단 사람들이 너무 여유로운 모습이 좋고요. 또 되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해양도시답게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 많이 신경 써놓은 느낌이 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놓은 도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3 million. 과거에 단순히 항만 기능과 시드니 도심권의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하면서 관광도시 시드니의 입지를 약화시켰던 골칫거리 항구가 수변 개발과 연계한 도시 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위락 지역으로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는 70km의 해변과 세계유산에 등록된 열대우림, 테마파크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호주의 무엇이든 가능한 바닷가 생활은 세계적인 관광지 호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임에 틀림없다. Is more interested in attracting visitors to our region than making a profit. We are a government organisation. And our main role is marketing. Our major aim is to have visitors come to our state, be it for holidays or events, and our real role is based on length of stay. So we are attracting visitors and people participating in events to visit our destination, for example, the Gold Coast. 호주의 관광산업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90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99조 원 상당으로 호주에서는 가장 큰 수출 품목이다. 3만 개의 여행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서비스 분야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SeaWorld attracts over 1.3 million visitors a year and they com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visitors from Australia too. We're committed to the education of our guests through the marine environment. 호주는 역사가 불과 200여 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오래된 땅을 갖고 있는 곳이다. 야생동물과 하늘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고 자연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게 호주 관광의 장점이다. What I'm particularly proud of with Sydney Aquarium is that we only display Australian aquatic animals. So in addition to our fish, we have platypus and penguins and a whole range of animals that are found only here in Australia. 천혜의 자연을 다시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존중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아라비아 반도 동부의 연방 국가로 쿠웨이트와 함께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 아랍에미레이트는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 가까이 되는 부자 나라다. 두바이는 아부다비 호텔 등 화려한 랜드마크가 즐비해 있는 곳으로 세계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현대 도시와 관광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는 문화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두바이가 수도처럼 느껴지곤 한다. 아부다비와 달리 두바이는 For a lot of people, they would like to come to visit Burj Al Arab. I think it's probably the most famous hotel in the world, and it's so different from any other hotel that you will see anywhere else in the world. It really will blow your mind away, whether you go for a dinner in one of our restaurants or have a function in one of our banqueting rooms or even a wedding, or even to stay in one of our luxurious suites. I think it really is an experience that you will never forget. 두바이를 이 지역의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각종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두바이는 1966년 유전을 발견했으나 매장량이 아주 적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바이는 항만 건설에 주력했다. 아라비아 반도 끝에 위치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동과 이란, 아프리카, 인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이다. 그 성과로 1972년 셰이크 라시드 항구가 문을 연다. 이후 규모가 더 큰
제베랄리 항구가 완공되면서 두바이는 중동 허브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한다. 1985년 두바이는 제베랄리 항구 주변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해 중동 지역으로 가는 상품이 두바이를 거치게끔 유도한다. 저희도 여기서 계속 선박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아빠는. 근데 배는 계속 들어요. 아마 항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제베랄리 항구가 굉장히 커요. 포항이나 우리 한국 부산, 인천이나 보면 항구 도시는 크게 돼 있어요. 근데 두바이는 항구의 도시예요. 제베랄리 항구는 무관세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하늘길이 처음 열린 때는 1961년. 두바이 공항은 현재 이용객 수 기준 세계 7위. 두바이가 중동, 아프리카의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두바이 자체가 모든 국가를 거쳐가는 곳이에요. 아프리카나 이슬람을 갈 때나 모든 데 거쳐가는 곳이고,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일단 하루씩 거쳐가는 곳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갔다가 보시면, 아, 두바이가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해풍이나 파도로부터 야자섬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두바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인공섬이 침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넘치는 오일 달러와 부동산 개발 호황으로 새 글로벌 금융 허브로 떠올랐던 두바이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금융자본 이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두바이 쇼크 1년 뒤 찾은 현장은 같은 나라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이었다.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유통, 관광, 상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관광 상품으로 결합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사막 투어 버스가 인기를 끌고 쇼핑몰에는 명품 쇼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두바이 최고 통치자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지난 9월 두바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일부분은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겠지만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nd I think in a way it's quite interesting because it's a little bit more challenging, but that makes you learn a lot more as well. Because before in Dubai, I think they didn't have to try to get the business because the business was always there. But now you just have to work a little bit harder. And I think here at the Burj Al Arab, we have a fantastic product. And people will still come here because they know that they really get the best. 지난 5월 두바이 월드가 모라토리엄 선언 6개월 만에 채권단과 235억 달러의 채무 조정안에 합의한 것이 배경이 됐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0월 두바이가 올해 0.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마수드 아흐메드 IMF 이사는 두바이는 무역과 물류, 관광 부문이 호전을 보여 올해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40여 년) 전 모래바람만으로 가득했던 두바이는 기회의 도시 두 도시 모두 우리에게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 신도시의 새로운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호주의 가장 큰 관광자원은 골드코스트와 같이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 바로 바다에 그 해답이 있었다. You don't lose the appeal of what makes Korea unique around the world and differentiate that from other cities as well. We are very conscious of our environment and we want to protect it for generations to come. 오일머니가 쌓아올린 세계적인 해양도시 두바이가 세계 최고의 마천루를 자랑하면서 해양도시 두바이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해양은 인간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해양도시의 진정한 과제는 해양문화, 인간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해양도시를 추구하면서 명심해야 할 점은 바다는 산과 육지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해양도시가 해양 일변도 혹은 해양 일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바다는 산이 있어 넓고 산은 바다가 있어 높다. 자연 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해양도시의 꿈을 높고 푸르게 꿀 수 있길 희망해 본다.